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일요일 아침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답게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근황 소식도 소씨가 함께 아마 최초로 공개되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는 아주 신나는 소식들, 쾌거, CJ ENM과의 깜짝 놀란 연결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게 엄청난 증언을 쏟아낸 작곡가들의 이야기까지 전달드릴 내용이요, 지금 너무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자, 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린 내용 쉬지 않고 바로 하나씩 전달해 드려 볼 건데요. 자,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 중에서 특히나 주말에 따라서 여러 소식들이 쏟아졌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임영웅님의 소식들 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들어오는 바로 이 뉴진스와의 브랜드 평판 경쟁. 제가 임영웅님이 비록 2위는 했지만 전체 가수 중에서 1위를 한 지금 초유의 걸그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뉴진스와 직접 경쟁을 하는 건 임영웅님이 유일하며, 나아가서는 남자 가수 중에선 솔로, 그룹 너나 할 것 없이 통틀어서 임영웅님이 가장 높은 순위다. 뉴진스 다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뉴진스와의 브랜드 평판 순위도 따지고 보면 근소차로 굉장히 그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드린 거 아마 영상 어제 보신 소촌사님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이제는 우리가 영화 개봉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26일, 27일, 28일, 오늘 포함해서 3일만 지나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3월 1일 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극장 개봉이 딱 시작이 됩니다. 자, 3월 1일 날 3일자를 맞아서 마치 영웅이 나라를 구하는 날처럼 임영웅님이 이 힘든 영화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화계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는 여파가 오히려 후폭풍으로 몰려오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조사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11만 명에 육박하는 사전 예약자만으로도 벌써 임영웅님의 콘서트 수익금은 25억 원을 넘어섰다. 이 얘기를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좋습니다. 따라하든 따라하지 않든 소씨는 어차피 애시당초 크게 고려하진 않고 있어요. 다만 자료들은 취합하고 있지만 혹시 몰라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런 영화에 대한 기록은 정말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영화 개봉일만을 엄청나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영웅님이 아직도 귀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3월 1일 날 이 영화가 딱 개봉이 되면 수많은 팬분들은 굉장히 감격에 젖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임영웅님의 비하인드 모습들도 많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사전에 많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 나아가서는 드디어 임영웅님의 모습을 스크린X 초대형 영화관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모습을 소씨가 또 라이브를 하러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참 이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 중에 이게 악플인지 아니면 문의글인지 충고글인지 좀 헷갈리는 댓글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씨는 라이브만 쏙 하고 영화는 안 보려는 거냐. 아니, 소씨가 이 부산에도 저희 부모님이 스크린X 상영관에서 볼 수 있게 티켓 예매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거는 잘 모르셨나 봅니다. 나아가서는 소씨 역시 당연히 봅니다. 당연히 보는데 저는 라이브 하는 날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날 보기로 했습니다. 그 상영관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한적한 시간대에 가서 오로지 임영웅님의 이 스크린X 콘서트 상영을 즐기려고 일부러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여기를 안 가겠습니까? 네. 조금 억측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과 별개로 라이브는 따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임영웅님의 이 영화 개봉일만을 이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팬들도 나타났습니다. 24시간인데 3일이면은 몇 시간입니까? 24에다가 3을 하면 72시간 정도 되겠네요. 이제 72시간도 안 남았다. 조금만 버티면 3월 1일 아침 9시부터 뭐 첫 타임 영화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9시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대도 다 매진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임영웅님의 이 I'm Here The Final을 딱 보고 나오실 영웅시대 분들을 소씨가 가능하다면 이 라이브로 찾아가서 한번 그분들의 소감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상영관이 될지 몇 시까지 라이브를 할지는 차후에 더 정확하게 공지를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서울에 있는 영등포, 왕십리, 용산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영화 개봉 예고편만으로도 웅뽕 찬다. 임영웅의 모습을 다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영상도 벌써 유튜브를 통하여 스크린X 코리아라고 하는 CGV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서 벌써 조회수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채널에 들어가 보면요. 자, 스크린X 전용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요. 쭉 보면은 다른 이들의 영상을 같이 두고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올렸던 이 스크린X 상영관 영상, 임영웅님의 영상 28,000, 5,400, 15,000, 83,000. 조회수가 낮은 거 아닌가? 자, 다른 거 볼까요? 자, 앤트맨 1위라고 있는 앤트맨 1,200회, 앤트맨 또 다른 영상 582회, 옆에 있는 임영웅님의 안내 영상 32,000회. 차이가 보이시죠? 일반적인 다른 영상들은요, 몇백 회에서 몇천 회밖에 안 되는데, 그 유명하다라고 알려진 아바타조차도 5,100회입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영상은 32,000회, 메인 예고편 83,000회. 이게 몇 배입니까? 그러니 스크린X 코리아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스크린X 전용 채널인 거죠? 이 전용 채널에서 임영웅님의 영상 조회수를 보고 깜놀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특히나 스크린X를 콘서트 무비로 봤을 때 느껴지는 현장감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 배너로 만들어 놨는데, 야, 이거 보니까 뭐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요 3면이 다 스크린인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관람객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확장이 되는 거죠. 소시는 이 느낌을 오로지 조용히 가서 보면서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가는지는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어찌됐던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화 콘서트 기대가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내에서 임영웅님의 파급력이 다양한 형태로 번지고 있는데, 자, 요런 뜻깊은 인터뷰 영상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최진희 님이에요. 최진희 님이 미스터트롯 당시에 눈여겨봤었던 후배가 있었냐? 인터뷰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걔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 후배가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 감성 있는 노래, 느낌 있는 노래를 불렀고 원래 내가 그런 노래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느꼈어요. 라면서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인터뷰를 딱 해주셨습니다. 이미 뭐 사실 영웅시대 분들에게는 이 짧은 인터뷰 내용이 쫙 번져서 지금 이 OBS 사실 뭐 방송 채널이죠. 근데 이 OBS에서 운영하는 OBS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벌써 조회수가 43,000회입니다. 꽤나 높은 조회수죠. 근데 이곳에서 또 다른 분이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번에는 바로 유민님입니다. 사실 에나코 30년 노래로서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님이죠. 근데 이때 한 방송, 그러니까 사랑의 콜센터를 말하는 거죠. 그때
가수 임영웅이 애 낳고 30년을 불러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질문합니다. 그러자 유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너무나 감동받았죠. 아니, 영웅이가 저 노래를 한다고? 안 믿겨졌어요. 저는 꿈인가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 부르는 걸 직접 보면서 정말 눈물을 그냥 와다다다 이렇게 흘렀다고 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금 울컥해 하시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좀 울컥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내 노래지만 내가 직접 노래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곡 가수가 타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커버한 걸 듣고 이렇게 눈물 겪을 만큼 크게 감격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미님이 이 애 낳고 30년 노래를 부른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고 큰 감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저 노래를 부를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노래를 할 당시에 영웅 씨가 30대로 딱 들어섰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노래를 선택을 한 것 같다. 정말 다시 돌이켜봐도 너무 감사하고 당시에 너무 고마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이 고마워했을까 소씨가 생각을 해보니 유미님이 방송을 또 쉬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굉장히 심적 부담감이 컸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불렀던 이 노래들만이 아니라 애 낳고 30년을 임영웅님이 불러주면서 그 당시 임영웅님은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한 트롯계에서 정말 최고의 가수잖아요. 그런 최고의 가수가 자신의 노래인 애 낳고 30년을 불러줬다라는 건 노래의 홍보 역할도 되고 뭐 사실 10년이 된 노래도 역주행시켜버리는 임영웅님의 노래 파워였는데 이렇게 유미님의 노래를 임영웅님이 딱 불러줬으니 이 당시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영상도 역시나 영웅시대 분들이 오셔서 응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유튜브 내에서는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미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아티스트 임영웅은 노래를 잘한다. 인성이 너무 바르다. 너무 고마웠다. 너무 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 가수를 이야기할 때는 딱 두 가지로 의견이 나타나죠. 첫째, 노래를 너무 잘한다. 둘째, 인성이 너무 바르다. 자, 그런 임영웅 가수를 이렇게 오랜 시간 베테랑 가수분들만 극찬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건 미친감성님 아시죠? 미친감성님 작곡가 분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약 2달 전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62,000회나 나온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20대 작곡가들이 들어본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독특하죠? 많은 MZ세대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MZ세대인 20대들이 본, 그것도 작곡가들이 본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는 어땠을까요? 노래를 딱 듣자마자 굉장히 첫 소절부터 발라드 락 형태의 노래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놀래요. 노래 자체가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나 임영웅님의 목소리에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님의 노래 자체가 뭐 작곡이 잘 돼 있건 편곡이 잘 돼 있건 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목소리에서 오는 이 깊이감이 너무나 남달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이 목소리에서 오는 이 절대적인 깊이와 감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굉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슬픔을 노래로서 잘 표현했다라고 해요. 사실 이 폴라로이드라는 노래 자체가 뭐 노래는 좀 약간 경쾌한 느낌의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노래를 부르는 임영웅님의 목소리에 담긴 감성이라던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알 수 있는 영상미를 놓고 봤을 땐
굉장히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추억 속에 갇혀있는 한 남자의 애환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근데 그것을 영웅님이 노래로 잘 표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워낙에 보컬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편곡이나 작곡 자체가 베이스 그러니까 배경음이라던가 멜로디가 강렬하기보다는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살리는 쪽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후반부에도 하는 말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작곡하려면 화려한 편곡, 화려한 멜로디가 막 범람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임영웅님의 목소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오히려 멜로디가 좀 뒤로 빠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목소리가 더 중점적으로 들리게끔 작곡이나 편곡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송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작곡가분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임영웅님의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독특한 평가를 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이제는 임영웅님이 트롯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트롯이라는 것과 1도 결부시키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 작곡가님들이 임영웅님만의 이 독보적인 장점을 딱 캐치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트로트 가수 출신의 분들이 확실히 이 감성을 담는 감정속에 좀 한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더 일반 발라드 가수들에게는 없는 정말 깊은 감성의 노래를 부를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실제로 임영웅님은 뭐 트로트 특유의 뭐 뽕삘이라고 하죠. 꺾기라던가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나만 믿어요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에는 커버곡을 불러도 임영웅님이 약간은 그 트로트의 느낌을 좀 살렸는데 이제는 아예 창법이 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폴라로이드에서는 그 뽕삘이 느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 노래 자체에 좀 더 트로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한처럼 좀 더 깊은 감성을 담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임영웅님이 노래를 불렀을 때 발로트라고 뭐 전혀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장점들이 이 노래에서도 잘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옆에는 여성분도 남성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의 노래를 편곡하신 분도 그리고 작곡하신 분도 굉장히 아이돌들의 노래와 요즘 대중가요들을 많이 만드신 분들인데 확실히 세련되게 노래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깊은 감성을 지닌 임영웅님의 목소리가 딱 메인으로 실리니까 이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밝은 멜로디 속에 숨어있는 이런 애환과 슬픔이 더 배가 되게 느껴진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역시 임영웅이다. 역시 노래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20대의 작곡가님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작곡을 해왔던 미친 감성님도 똑같고 함께 이렇게 20대인 작곡가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 사람의 귀는 다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가 객관적인 면에서 훌륭하고 뛰어나다란 뜻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CJ ENM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더불어서 이렇게 콘서트 무비까지 개봉하게 되는 CJ ENM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CJ ENM이 최근 힘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방송 중단 TVN CJ ENM 왜 이러나 라면서 지금 이 CJ ENM이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다. 최근 조직 개편, 구조조정 등이 있었다. 업무의 혼선을 빚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롭게 온 구창근 대표가 제시한 CJ ENM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기사가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CJ ENM의 미래는요, 글로벌 지식 재산권의 파워하우스가 바로 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글로벌에서도 먹힐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걸 수입 수출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자신들이 해외에서 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컨텐츠 제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온 구창근 CJ ENM 대표의 경영 전략을 살펴보면 컨텐츠 제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티빙 고객의 편의성과 마케팅 전략을 정교화한다. 그리고 아티스트 IP와 음악 산업 생태계의 입지를 더 강화시킨다. 컨텐츠의 유통 구조와 전략을 통하여 최적화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쉽게 말해서요. 자체적인 컨텐츠 만들고 티빙을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나 아티스트, 음악산업 관련된 컨텐츠에 굉장히 주력할 것이고 이런 컨텐츠를 글로벌로 유통할 수 있는 최적화를 이뤄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CJ ENM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2019년도부터 소폭 상승했던 이 실적이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폭으로 하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하락한 폭 속에서도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임영웅님의 콘서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J ENM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I'm Here The Final 콘서트 무비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마 느낌이 팍팍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며 이 하락한 CJ ENM의 실적을 개선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전에 티빙을 통하여 이 콘서트 VOD, 콘서트 실황 실시간 생중계, 나아가 이번 영화 그리고 LA 콘서트와 그 이전에 있었던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CJ ENM 측에선 적자를 본 게 1도 없습니다. 전부 다 흑자였어요. 전부 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창출시켰단 말이죠. 그러니 요번 영화를 끝으로 임영웅님과 CJ ENM의 관계가 과연 종료가 될까요? 더 돈독한, 더 깊은 협력 관계가 되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CJ ENM의 신임 대표님도 지금 요런 전략들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체 컨텐츠로 티빙을 통해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음악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 최선두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CJ ENM의 막대한 흑자를 벌어들인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요, 임영웅님에게 있어서 CJ ENM은 어찌 보면 소속사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협력 관계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대기업이 든든하게 옆을 지키고 있으니 앞으로 해외 진출이면 해외 진출, 국내 활동이면 국내 활동까지 뭐 당연히 마음이 든든하고 좀 더 쉽고 빠른 방향으로 임영웅님의 글로벌 진출이 더 가속화되고 확산이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임영웅님은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이 미국 겨울 폭풍, 임영웅님이 미국 서부 쪽에서 여행하고 있다라는 댓글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뭐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34년 만에 LA에 눈보라가 불었다. 근데 이 눈보라가 어디에 불었냐면 바로 미국 서부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니까 미국 서부 쪽이에요. 실제로 기사를 보면 미국 서부 해안을 강타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내려보니까 이렇게 막 눈이 막 쌓여서 차가 못 빠져나가고 뭐 폭설과 시속 60마일의 돌풍으로 눈이 날리고 있고 잘못하면 표류가 되어서 시야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이 지금 안전하게 있는 거냐, 괜찮은 거냐 이런 이야기가 어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자,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요 모습이에요. 에이 소씨 이거는 얼마 전에 팬분들이 찾아냈다라고 했던 투캅스의 임영웅님 출연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 장면이죠. 커피를 홀짝이는 장면.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도 같은 장면을 찾아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임영웅 님이 여성 두 분과 앉아서 나란히 커피 마시는 장면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이쯤 되면 거의 200% 임영웅 님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드라마에서 그것도 수년 전에 출연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찾으면서 이렇게도 임영웅 님을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많은데, 자, 영웅시대 분들과 소천사님들을 위해서 소씨가 입수한 임영웅 님의 이 근황 모습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짧지만 흐릿하지만 그래도 임영웅 님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마스크를 쓴 채 어딘가로 걷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LA에서 목격됐다, 또는 한국에서 목격됐다, 또는 예전에 있었던 모습 아니냐?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촬영됐던 장면 아니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굉장히 분분한데 지금 보면 반팔티를 입고 있고 여기 뒤에는 이 캐릭터 보이십니까? 이 캐릭터가 미국의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 이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주인공 캐릭터예요. 근데 이 토이스토리 뿐만이 아니라 LA를 가면요, 헐리우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LA에 나왔던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현장에서 많은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제 예상입니다만 아마 LA를 갔을 임영웅 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던 이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티셔츠를 구매해서 입었던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 쭉 보면 여기 뭐라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뒤통수만 봐도 무조건 임영웅 님인데 이게 LA다 아니다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저도 뭐 100% 그렇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실제로 현지에 계신 제 구독자인 소천사님이 계신다면 댓글로라도 꼭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이 사진과 함께 빨리 임영웅 님이 한국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수많은 팬분들의 이 모습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면 임영웅 님이 귀국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그때까지 소씨가 멈추지 않고 임영웅 님의 소식도 꾸준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황영원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몇몇 분들이 계속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영원 가수에 대한 소식을 만약에 또 전하게 된다면 임영웅 님의 이야기는 뭐 글자건 썸네일이건 영상 안에서도 전혀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길, 그리고 혹시라도 시청하셨다 하더라도 임영웅 님과 엮어서 댓글을 남긴다거나 또는 그 가수와 그 팬덤을 너무 대놓고 너무 막무가내적인 비난, 비방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 뭐 잘못된 점이다. 뭐 이 정도의 의견을 남길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임영웅 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기를 제가 꼭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